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요즘 빌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죠. 악당이라는 뜻을 가진 빌런. 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빌런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등극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각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제로 봉쇄로 세계 경제에 전방위 충격을 주는 스트롱맨, 그러니까 철권 통치자다 하는 점에서 더욱 밉상 빌런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의 밥상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고요. 더불어 세계 경제를 급격하게 후퇴시켰습니다. 우선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이 우크라이나의 올해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2,10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지난 5년간 평균에 비해서 23%, 지난해 3,300만 톤에 비해서는 3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과 함께 주요 밀 재배지가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전투가 집중되면서 밀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출량 2천만 톤으로 세계 6위의 밀 수출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난 3월 세계 밀 가격도 20% 올랐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4월 27일에는 밀의 경우에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가격이 42.7%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보리는 33.3%, 그리고 콩은 20%, 식용 기름은 29.8%, 닭은 41.8%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식품 가격의 상승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JP모건과 S&P 글로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전에 세계 밀 수출의 28.9%, 또 식품 가공에 필요한 해바라기 씨 공급의 60%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비료와 금속, 광물 같은 다른 원자재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더미틸 세계은행 부총재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1970년대 이후에 우리가 겪은 최대의 상품 쇼크에 해당되고, 이 충격은 식량, 연료, 비료 등의 무역에 대한 제한이 급증하면서 더욱 가중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들일 겁니다. 당장 이 분쟁 지역인 예멘, 아프가니스탄 같은 국가는 기근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터키, 레바논, 이집트, 이라크, 튀니지, 스리랑카, 파키스탄, 페루 이런 나라들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라서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적 불안까지 겪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그러니까 FAO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들은 경제를 넘어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라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식량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유가도 급등을 시켰죠. 국제 원유 그러니까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작년 말 배럴당 60달러에서 11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로 뛰었죠. 이에 따라서 세계은행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50여 년 만에 최대 물가 충격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영국의 BBC 방송과 가디언 등이 지난 4월 26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내놓은 상품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식량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 3년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1970년대에 경험했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다시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피터 네이글 세계은행 경제학자는 가격 상승이 경제적, 인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 가계가 생활비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소득 대부분을 식량과 에너지에 지출하는 가난한 가정들이 특히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 판에 세계 경제 규모 2위이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고 있는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정지 작업을 위해서 자유진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코로나 제로 봉쇄로 인해서 세계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부유 같은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정책들을 불쑥 꺼내들면서 부동산 경기도 심각해졌고 교육시장, 빅테크 기업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중국 내 경기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7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중국의 제조업 투자 심리가 세계 22개 나라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4월 30일 발표한 4월 제조업 PMI는 지난 3월에 49.5보다 2.1%포인트 하락한 47.4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진짜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경제 위기 상황이 내몰려 있는 러시아의 4월 제조업 PMI가 48.2였는데 이것보다도 더 낮다는 거죠. PMI라는 게 뭐냐면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기준선인 50%를 상회하면 경기가 확대될 것이다. 또 50을 밑도면 경기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4월 제조업 PMI가 22개 주요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 겁니다. 4월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3월에는 40이었는데 4월에는 이보다 더 낮은 36.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차이신이 발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한이 봉쇄됐던 코로나19 초창기 2020년 2월에 26.5였는데 그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 둔화와 공급망 봉쇄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이 푸틴과 시진핑 두 스트롱맨이 만들어낸 충격파로 인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고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면서 결국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초 4.4%에서 지난 4월 19일에는 3.6%로 끌어내렸습니다. 또한 이 한국 경제 전망치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세계 190개 회원국 가운데 75%에 달하는 143개 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개월 전 예상보다 더 다 낮췄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2.8%에서 마이너스 8.5%로, 우크라이나는 3.6%에서 마이너스 35%로 내렸습니다. IMF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 중국의 전면 봉쇄로 기인한 이 공급망 쇼크는 세계 교역량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면서 지난해 증가율 10.1%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또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푸틴이 현 상황에서 전쟁의 칼날을 거둔다는 것은 자신의 안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시진핑 역시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내세우는 제로 코로나를 거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일 중국 최고위급 회의에서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이걸 동태청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항저우에서 오는 9월 개최 예정이던 아시안게임도 연기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상하이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항저우에서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두고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의 중국의 코로나가 올 겨울까지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자신의 3년임이 확정되기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결코 거두지 않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공급망 봉쇄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클 것인지는 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뻔하겠지요. 지금 스트롱맨이면서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지구상의 두 빌런, 푸틴과 시진핑이 폭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은 불에 기름을 부었고요. 이 에너지 가격 폭등에 식량난까지 겪으면서 온 세계가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포트 사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밀접한 독일 같은 이런 주변 유럽 국가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세계은행은 에너지, 식량,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가계가 생활비 부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경제 충격이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도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서 10년 3개월 만에 4%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 후 물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 전망치를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1%였는데 9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이 미래의 물가 상승을 걱정해서 미리 물건을 사들이고, 이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입 물가 상승률이 이미 지난 3월 역대 최고인 3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 물가는 심각해진 강달러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두 빌런의 폭주는 앞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의 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는 양날의 칼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에게 큰 압박이 되지만 제재로 인해 가지고 서방 세계가 받는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향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겁니다.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게 되면 러시아의 푸틴의 폭주는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고 이미 공언한 대로 유럽의 몇 개의 국가들로 더욱 확장될 겁니다. 푸틴이 그렇게 날뛰면 또 다른 빌런인 시진핑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대상이 대만일 수도 있고, 중국 관영 황구시보의 편집이었던 후시진의 말처럼 한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후시진은 지난 5일 트위터에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예원 가입 소식을 담은 온라인 기사를 공유하면서 영문으로 뭐라고 썼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주변국에 대해 적대시하는 길을 간다면 이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이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의 두 빌런, 그러니까 푸틴과 시진핑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푸틴의 러시아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상대로 싸움을 건 겁니다. 그리고 그런 러시아를 중국의 시진핑은 적극 옹호하면서 러시아의 승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6.25 전쟁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런 국제적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